손주를 위해서라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낯선 집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벽은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고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외동아들이 세상 전부였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머니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2번이나 길을 물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비닐 가방 하나가 발치에 놓여 있었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정우는 손주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아버지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설명한 일을 다시 말하는 사람처럼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창문 하나는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 어둠이 비쳐 보였습니다.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은 집, 잠깐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훈의 표정을 보니 무엇을 물어도 같은 대답만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이 정서에 안 좋아요. 요즘 애들이 예민하잖아요. 정우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고 아이만 바라본 채로 그의 목소리는 설명하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정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았고 언제까지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손주라는 말 앞에서 어머니는 늘 그랬듯 말을 삼켰습니다. 정우는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뒤쪽 차창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차 문이 닫혔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정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도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 세상 전부였던 여자는 그날 손주를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비닐 가방이 바닥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며칠치 옷가지와 약봉지, 그리고 손주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이 떨림을 멈추게 했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어머니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오래 닫혀 있었던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비닐 가방이 흔들렸고 어머니는 천천히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시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위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어머니는 비닐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3벌, 속옷 몇 장, 양말,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손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벽에도 기대지 않았고 바닥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잠깐만이라 했지.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인지 자신을 설득하는 말인지는 어머니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처에 마트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봤습니다. 화면은 조용했고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닐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하나하나 줄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고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길고 더 무거웠습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을 찾았습니다. 낡은 싱크대 하나가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틀어놓아야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컵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전구가 깜빡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낯선 소리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길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정훈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정훈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 잠든 뒤에야 어머니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2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자정이 넘었습니다. 정훈이 아플 때는 밤을 새웠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한 번은 정훈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의 손을 잡고 이마의 열을 재고 간호사가 올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지는 거 맞죠? 정훈이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그 말은 늘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훈이 친구들과 다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학원도 보냈고 필요한 것은 사주려 했습니다. 정훈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세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마트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이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정훈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훈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엄마 붙었어.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아들을 여기까지 키워냈다는. 정훈이 결혼할 때도 집 보증금의 절반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정훈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야.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가장 먼저 불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훈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훈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가보자.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았습니다. 작은 아기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 못 살아. 그 말이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정훈은 자주 엄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느꼈습니다.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조심스러움이 불편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자라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위생이 중요해요. 엄마 방식은 좀 옛날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조금 물러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날수록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손주를 목욕시키는 일은 며느리가 했고 분유를 타는 것도 며느리가 정확히 재며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손주에게 죽을 먹이려 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아직 이유식 단계가 아니에요. 알레르기 검사도 안 했고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안아주려 하면 지금은 재우는 시간이에요. 아이 리듬이 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가 잠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옷장 안 어머니의 옷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정리해도 될까요? 애 물건 놓을 데가 없어서요. 어머니는 옷을 비닐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머무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머물던 어머니는 이제 필요할 때만 불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머니는 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일도 줄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정훈과 며느리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야기, 예방접종 이야기, 내일 계획. 어머니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벽 너머로 정훈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는 어머니보다 며느리를 더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안으면 울었고 며느리가 안으면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며 자신이 이곳에서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돌보는 건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도 이제 쉬셔야죠.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절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날 이후 어머니를 부르는 전화는 더 뜸해졌습니다. 외동아들의 집에서 어머니는 점점 도움이 아닌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정훈의 품에 안겨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주를 안은 채로.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훈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잠깐만 다른 데 계시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크기 전까지만이에요. 금방 다시 모실게요. 정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엄마도 쉬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그 말은 어머니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정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애가 요즘 예민해져서요. 전문가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통증이 말을 삼키게 했습니다. 손주가 정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손이 아버지의 옷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손주라는 이유 앞에서는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소는 제가 알아볼게요. 깨끗한 데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손주를 안고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이라고 했지. 금방이라고 했지.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어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버리는 선택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는 낯선 동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던 마트, 오래 다닌 병원, 동네 공원. 그것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손주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접었습니다. 정훈의 집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일정, 아이의 감정, 아이의 문제. 모든 대화가 손주에게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울었대. 선생님이 예민하다고 했어.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전문가 상담 받아볼까? 환경 바꿔주면 나아질까? 정우는 며느리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밥을 안 먹으면 부부는 걱정했습니다. 손주가 잠을 못 자면 부부는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는 계속 생겼고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 애를 위해서잖아. 정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나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습니다. 정훈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곧장 손주를 안았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손주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열이 났습니다.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계셨으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결국 괜찮았습니다.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는 작은 방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없는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사에 가기 전 손주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애 때문에 우리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애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설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정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었고 돌아오시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하지 않은 시간. 무언가 빠진 듯한 시간. 어느 날 정우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전화기를 확인했을 때 부재 중 전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었습니다. 나중에 걸어야지. 하지만 그날 저녁 정우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채고 있었고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일 하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우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신 거라고. 하지만 가끔 정우는 불안했습니다. 괜찮으신 걸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우는 전화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락 없으시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히 계시나 봐.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해해 주시던 분이었으니까. 연락이 없는 것도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한참 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 사진을 보실까? 손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훈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남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정훈은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손주의 밝은 얼굴, 자신의 억지 웃음, 그리고 그 옆 비어있는 자리.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정우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실까?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실까?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우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으셔.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번호 바꾸셨나?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밤이 되었지만 어머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사라진 건 아닐까? 그제야 정우는 찾아 나섰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안고 정우는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데려다 드렸던 집, 벽이 갈라진 집, 창문이 깨진 집. 정우는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갈라진 벽, 깨진 창문.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현관문 옆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우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셨습니다. 옷도 달랐습니다. 깔끔한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정훈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정훈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훈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정훈은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훈은 어머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주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훈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정훈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니?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정훈은 그날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라고. 손주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보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을 때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정훈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남았습니다.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얼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훈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를 데려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어머니는 문 앞에서 손주를 보았습니다. 손주는 정훈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리고 정훈을 보았습니다. 들어와. 집 안에서 어머니는 손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조금씩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주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의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꽃 봤어? 할머니가 키운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손주에게 물을 주고 과자를 주었습니다. 손주가 웃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너도 내 아이를 택했든 이젠 나도 나를 택할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원망하진 않아. 그때는 나도 잘 몰랐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는 정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너도 아빠가 되어보니 알겠지. 아이 앞에선 다 무너진다는 거. 정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괜찮아.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정훈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끔 놀러와. 손주 얼굴 보고 싶을 때.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정훈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로워? 정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으셔. 그 말이 진심인지 정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리며 정훈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신 것 같다고. 그날 밤 정훈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안 오신대.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훈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를 지키게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다는 걸. 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길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엄마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챘고 엄마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하지만 그것은 이제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훈은 그날 이후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해줘. 손주가 말하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해볼까? 정훈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금씩 배웠습니다. 거리를 두는 법, 존중하는 법. 어느 날 정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화분에는 새로운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방은 여전히 작았지만 어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늦게 배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정훈은 가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미안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손주가 자라면서 정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정훈은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혼자 살아? 정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사시고 싶으셔서.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정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하셔. 그 말은 이제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머니만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오랜 시간 자신을 접어두고 살아온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